안녕하세요. 기능재활 전문가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원비 1000만원 그 이상까지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목이 좀 어그로스러운데 영상을 다 보시고 그래도 이 제목이 어그로 같다면은 이 영상에 악플을 다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왜 잘 없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통증 없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무거운 소파를 들고 옮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물건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A가 해야 되는 일도 B가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작용이 생깁니다. 이 보상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둘이서 들 때는 양 끝을 들고 갈 수 있지만 혼자서는 이렇게 끝에 못 들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를 들고 옮겨야겠죠. 그래서 보상작용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변화는요, 움직임의 변화입니다. 움직임이 변하게 되고 여기서의 움직임 변화는 결국 불균형이에요. 정상적으로 드는 상황이 아니라 특정 근육이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상작용은요, 본래대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은 어깨가 아프겠죠. 둘이서 들던 거를 혼자 계속 드니까 나중에는 결국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B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 들면서 어깨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나요?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던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충격파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시술이나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마사지를 받든지 아픈 어깨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치료는 결국 재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둘이서 들던 거를 혼자 들어서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 아프다 해서 어깨를 치료를 해봤자 혼자서 이 소파를 옮기는 일을 계속하면은 결국 재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거예요. 통증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깨가 아픈 원인이 어깨인가요? 아니죠. A죠, A. 처음에 소파를 같이 들었던 A라는 사람이 이걸 들어줘야 이 사람이 어깨가 안 아플 거란 말이에요. 통증의 결과가 바로 B입니다. B의 어깨예요. 이렇게 통증이라는 것은 결과와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어깨가 아픈 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B의 어깨를 백날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원래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B의 어깨가 무리 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A가 일을 하면 B가 무리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통증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야 결과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어깨가 아픈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 초음파, MRI, CT 찍죠? 이 모든 검사는 통증의 결과를 자세히 보는 검사예요. 통증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A입니다. A. 힘을 못 쓰는 근육이에요. 제가 A와 B라는 두 사람으로 가정했지만 A와 B라는 근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하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근육이 있으면은 보상작용으로 대신 무리하는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근육 검사를 통해서 힘을 못 쓰는 근육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가 아프면은 아픈 어깨는 무리하고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주변에 놀고 있는 근육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만 어깨 아프다고 해서 어깨만 보는 게 아니라 어깨 주변 근육, 등, 허리, 골반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무리하고 있는 근육이 무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증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기능을 회복을 시켜야 무리하고 있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근육의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느냐? 무조건 저에게 와야 될까요? 물론 저한테 오면은 정확한 근육 검사와 함께 근육 교정 치료를 하기 때문에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힘이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제가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운동을 같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갑니다. 치료라는 것은 당장의 눈앞의 통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된 내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건 병원 치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운동이냐? 기능 운동이에요. 그럼 기능 운동이 대체 뭐냐? 나의 약한 기능을 찾아서 그 기능을 올려주는 게 기능 운동입니다. 무작정 무거운 것을 든다고 해서 기능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사실 때는 결국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안 아픈 운동은 모두 기능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운동을 했어. 근데 뭔가 아파. 그거는 기능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통증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별로 안 아파. 그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해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운동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양치 언제까지 하실 거야? 오늘 양치 열심히 하면은 내일 양치 안 해도 되나요? 아니죠. 양치는 맨날 해야 됩니다. 그냥 기본이죠. 세수도 마찬가지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밥 많이 먹었다 해서 내일 굶어도 되는 거 아니죠. 최소한의 관리입니다. 세수와 양치는 최소한의 관리를 하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도 최소한의 관리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막 1시간 땀 흘려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톱니바퀴도 한 1년 정도만 안 써도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나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가장 정밀하고 복잡한 기계입니다. 단순한 기계도 1년만 제대로 안 써도 고장이 나고 자동차도 1년 넘게 시동을 안 걸면은 시동이 안 걸리죠.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80년, 90년, 100년까지 써야 되는 아주 정밀한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계를 관리를 안 하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망가집니다. 우리 몸도 당연히 관리가 필요해요. 양치가 최소한의 이해 관리인 것처럼 운동도 우리 관절, 근육의 최소한의 관리예요. 롤스로이스 차입니다. 이게 6억부터 시작한대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우리 몸은 얼마일까요? 내 몸뚱아리가 얼마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리를 하나 뗍니다. 다리를 하나 대신 주는 대신에 6억짜리 차 줄게 하면은 바꾸실 건가요? 내 허리 척추뼈 5개 떼는 대신에 이 차 줄게 하면 바꾸실 거예요? 안 바꾸실 거죠? 우리 몸은 6억보다 비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꿀 수 없잖아요. 만약에 6억짜리 차를 사면은 관리를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관리하겠죠. 비싼 차니까. 근데 6억보다도 훨씬 비싼 내 몸의 관리는 왜 안 하시는 거냐? 전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뼈 하나 바꾸는 것도 안 바꿀 거잖아요. 훨씬 내 몸의 가치가 비싼 거예요. 내 몸은 어디서 대신 살 수도 없고요. 갈아 끼울 수도 없습니다. 훨씬 더 비싼 가치가 있는 게 내 몸이에요. 근데 왜 내 몸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는 게 주사 맞고 진통제 먹고 시술하고 수술하고 이건 관리가 아니죠. 시술하고 수술은 이미 망가진 거를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고 나서 관리를 해서 다시는 수술을 안 하게, 다시는 시술을 안 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통제 주사 뭐예요? 당장 그냥 통증, 눈앞에 통증 가라앉히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은 진통 치료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거는 잠시뿐이지 괜찮아질 때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재활 치료를 계속하면서 몸을 방치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수술을 할 정도까지 심해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관리가 안 돼서 요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수술을 했어. 수술하면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또 관리를 안 합니다. 당연히 다시 아프단 말이야. 통증이라는 것은 내 몸이 아프다는 일종의 사이렌의 경고 신호입니다. 근데 이 사이렌만 껐다고 내 몸이 좋아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발 당부드리는 것은 관리를 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관리가 운동이고요. 요거는 제가 말했죠.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세요. 여기서 움직이는 건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고요. 만약에 30년이라 칠게요. 현재 60대, 70대인 분이 하루 10분씩 운동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걷는 것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아요. 그냥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써도 괜찮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10분을 30년 동안 했다고 치면요.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1825시간이에요. 60살인 사람이 90살까지 하루 10분만 운동해도
하루 10분조차 운동 안 하는 사람의 90살과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한 90살은요, 60살부터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1825시간을 운동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몸 상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때 돼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시술하고 수술해도 절대로 하루 10분씩 운동한 사람의 몸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60살이신 분은 앞으로 30년간, 30살인 분은 앞으로 60년간입니다. 이제 하루 10분이라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우리 이 자그마한 이 위아래 양치하는데 하루에 3분 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관절 움직이는데 하루 10분도 못 쓴다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움직이세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어깨랑 목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어깨 돌리셔도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치면 영상 되게 많이 나오죠. 제가 올린 영상을 보셔도 되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린 영상 아무거나 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안 아프면 다 괜찮아요. 내가 평소 불편한 부위가 있다면 하루 10분이라도 이제 움직이세요.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이제부터 하루에 매일 10분씩 10분만 움직여도 장담컨대 30년 뒤에 들어갈 병원비 1,000만 원, 수천만 원일 겁니다. 아낄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운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내 몸을 버리는 일 없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계속 수명은 늘어나갑니다. 늘어나는데 내 몸을 관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고장나요. 쓰지 않는 기계는 고장나듯이 운동을 안 하는 내 몸은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움직이시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